안녕하세요. 축진먹입니다. 이번 라운드 최고의 빅매치 맨유 대 첼시 경기가 몇 시간 남지 않았는데요. 과연 맨유와 첼시의 경기 어떻게 펼쳐질지 간단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맨유의 최근 성적부터 살펴보면서 얘기를 해볼 텐데요. 맨유의 최근 8경기 2승 4무 2패입니다. 맨유가 막 분위기가 나빴던 것과 달리 패배는 그렇게 많지 않은데요. 하지만 제대로 승리를 가져간 경기가 별로 없었고 이번 레스터전 리그컵에서의 경기가 그나마 이번 시즌 경기 중에는 가장 속 시원한 경기가 아니었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테나흐 아래서는 아쉬운 경기들을 보여줬습니다. 아모림은 A매치 기간 이후 입스위치전부터 지휘를 하게 되었는데요. 그 전에 첼시전을 잡는다면 맨유가 되게 좋은 분위기로 아모림을 맞이할 수 있고요. 아모림이 오기 전에 좋은 초석이 될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은 첼시입니다. 첼시는 사실 최근 8경기 매우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어요. 5승 1무 2패라는 아주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고 최근 리그컵에서 패배한 건 아쉽지만 이번에 맨유와 경기하는 건 로테이션을 돌린 2군 멤버들이 아니라 주전조가 출전을 하기 때문에 또 다른 모습이 나올 수 있다 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과연 이 주전조가 나온 첼시는 또 어떻게 플레이할 수 있을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11월 2일 기준으로 맨유의 부상 명단을 확인해보면 안토니, 맥과이어, 마이누, 요로, 쇼, 마운트, 콜리어, 말라시아 이렇게 많은 선수들이 부상이 되어 있고요. 특히나 수비 쪽에 많은 자원들이 부상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맥과이어, 요로, 쇼, 말라시아 그리고 콜리어도 어떻게 보면 수비 자원으로 분류할 수 있겠죠. 이런 과정 속에서 맨유는 선수들의 부족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리그컵과 비슷한 명단으로 경기를 치러야 하는데요. 여기서 저는 체력적인 부분에서는 첼시가 우위가 되지 않을까 싶고 이 많은 부상이 맨유의 좋지 않은 분위기에도 한몫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첼시입니다. 첼시는 사실상 없습니다. 그냥 없다고 봐야 될 것 같고 경기가 시작하기 전 웜업 하다가 제외되는 선수도 있으니까 사실상 없음이라는 표현을 썼고요. 일단은 마레스카 피셜로는 산초만 불과할 듯이라고 했습니다. 산초가 임대로 맨유에서 온 거기 때문에 아마 그 규정 때문에 산초가 못 뛸 거라고 얘기를 한 것 같고요. 산초 없는 왼쪽을 누가 채울지가 또 기대가 되고요. 제가 생각하는 맨유의 예상 라인업입니다. 먼저 골키퍼 오나나, 포백은 달로, 리산드로, 더리우트, 마즈라위 그리고 그 위에 미드필더는 카세미루와 우가르테를 예측해보고요. 가르나초, 브루노, 레시포드, 호일룬 이렇게까지 예상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일단 우가르테 대신에 에릭센을 생각해볼 수도 있겠지만 에릭센 역시 핏을 점검해봐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일단은 저는 이렇게 짜봤습니다. 이번엔 첼시입니다. 첼시는 골키퍼부터 산체스, 제임스, 코릴, 포파나, 기스토 라비아 카이세도, 네투, 파머, 마두에케, 잭슨 이렇게 예상을 해봤는데요. 수비 라인에 쿠쿠레아가 기용될 가능성도 있지만 이번 리그컵에서 뛰었기 때문에 제임스 기스토가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엔조 역시 리그컵에서 뛰었기 때문에 라비아 카이세도가 3선을 책임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제 왼쪽 윙어 자리에 네투냐 무드릭이냐를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저는 일단 페드루 네투를 한번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드릭을 쓴다면 마두에케를 제외하고 네투를 사용할 수도 있겠죠. 어쨌든 첼시는 이런 식의 라인업이 예상이 되고요. 이 경기에서 중요하게 생각할 포인트는 일단 첫 번째는 맨유 선수들의 살아난 컨디션입니다. 이게 테나흐가 나가서 그런 건지 맨유 선수들이 원래 실력이 있었는데 테나흐가 나갈 때까지 기다린 건지 혹은 새로운 감독이 오기 전에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지난 경기를 보면 맨유 선수들이 되게 살아났다고 느낄 수 있고요. 몸이 가벼워 보인다는 느낌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카세미루가 되게 안 좋았던 모습들이 있는데 최근에 계속 살아나다가 지난 경기에서 완전 빵 터졌다고 볼 수 있고 카세미루가 우가르테보다는 육각형 유형의 선수다 보니까 카세미루가 체력적으로나 신체적으로만 떨어지지 않는다면 카세미루의 컨디션 상승은 맨유에게 아주 큰 힘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첼시에서 얘기를 해보면 첼시가 최근에 전방 압박이 완전히 무르익고 있어요. 리버풀과의 경기에서도 그랬고 뉴캐슬과의 리그 경기에서도 그랬고 점점 첼시의 전방 압박 체계라든지 강도가 딱딱딱 맞아떨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게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첼시가 타이트하게 전방 압박할 때 맨유의 수비진이나 골키퍼 우나나가 어떻게 대처할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또 양팀의 체력 차이를 언급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맨유는 리그컵에서 뛰었던 선수들이 대부분입니다. 리그컵 경기가 수요일쯤에 펼쳐졌으니까 일요일까지 거의 3일 정도밖에 휴식을 하지 못하고 경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잘 회복이 됐는지가 중요하겠죠. 또 첼시는 대부분의 예상 가능한 주전 라인업의 선수들이 휴식을 취했습니다. 이게 아주 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첼시가 전방 압박을 자주 사용한다면 체력이 중요할 건데 맨유에 비해서 체력이 어떻게 보면 우위에서 게임을 할 수 있다.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런데 마냥 또 첼시만 우세하다고 얘기할 수 없는 게 상대 전적에서 그런 것들이 비춰집니다. 일단 2013년 5월, 10년도 더 지났죠. 그때 첼시에게 한 번 지고 나서 홈에서 단 한 번의 패배도 없습니다. 그만큼 첼시가 맨유 홈에서는 약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011년 이후 PL 상대 전적을 보시면 9대 7로 꽤나 비슷해요. 하지만 2011년 이후 맨유 홈에서 PL 상대 전적은 7대 1, 그야말로 압도적이고요. 맨유가 첼시를 이기지 못할 수는 있어도 첼시가 맨유를 이기는 게 되게 어렵다라는 걸 보여주는 통계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체력적으로는 첼시가 유리하고 분위기로도 첼시가 유리하지만 이런 전적에서의 상성이 있잖아요. 이 전적에서의 상성을 무시할 수 없는 게 2011년부터 지금까지 13년의 시간이 있었고, 맨유가 좋을 때도 있고 첼시가 좋을 때도 있고 맨유가 나쁠 때도 있고 첼시가 나쁠 때도 있었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일이 있었음에도 이런 전적이 쌓였다는 건 어떤 상황인가에 상관없이 맨유가 홈에서는 강하다 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통계입니다. 그래서 이번 경기는 양팀 다 믿는 구석이 있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과연 반니와 마레스카 두 감독이 어떤 전술을 준비해 올지 또 기대가 됩니다.